Hi everyone, this is Lincoln. 28th of February, Sunday 2021.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자, SK Innov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새벽 2시 45분입니다. 지금 막 초저녁에 리서치 하다가 뭐 굉장히 요즘 잠을 뭐 많이 몇 시간 못 자서도 그렇고 오늘 운동을 몇 시간 해서도 그렇고 막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막 연구하다가 막 좀 몇 시간 정도 깜빡 졸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씻고 바로 자려고 하다가 하여튼 잠이 약간 깨서 한 편 찍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막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막 자료도 좀 읽어보고 뭐 이것저것 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도 당연히 좀 조정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LG화학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문제 때문에도 뭐 좀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 조정을 받아야 되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은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합니다. 4월 정도부터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좀 빠르면 3월 말부터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늦으면 5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 6월 달부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이슈들을 보면 어찌됐든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서울경찰청 ITC 안보수사과에서 종로구에 있는 SK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세 번째인데 2019년 이 사건이 발달이 돼서 LG 당시에는 화학이죠. 여기 고소를 했을 때 두 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결정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게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 설립하는 공장이 조지아주 공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되게 낮다. 이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일어나기 힘들고, 조명을 조금 켜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거의 일어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2년 4년 각각 그 폭스바겐하고 포드하고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 유예 기간을 둔 이유도 미국의 뭐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텍사스에 이제 한파가 오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아주 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긴급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다면 이 배터리도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미국에 지금 공장이 현재 있는 게 현재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파나소닉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규모 작은 게 뭐 하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 세계 5강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그 파나소닉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한국의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지금 뭐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만, 짓고 있나요? 아니면 곧 짓나? 그거 정확히 모르겠네.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SK 에너지 솔루션,
아니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 꼭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람하고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거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봤을 때 거기다 배터리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테슬라도 일부 공장 중단했고 포드나 GM도 마찬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근데 배터리 문제까지 생긴다면 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SK 이노베이션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그렇고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해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현대차 코나 화재 문제에서 물론 아직도 추가적인 조사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대차하고도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추가 어떤 화재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충당금도 또 쌓아야 되고 그래 그런저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이 다급하게 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중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겠지만 그 엄청난 금액은 새로운 투자를 해야지 이런 데 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뭐라 그럴까 협상이 좀 더 빨라질 확률이 높아졌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기술 탈취 기업이라는 그런 좀 좋지 못한 평판을 갖고 계속 이 엄청나게 커지는 사업을 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짓는 게 SK 이노베이션으로는 최적인,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경영진하고 SK그룹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뢰, 크레딧을 잃으면 돈으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부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SK 이노베이션이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단순히 SK 이노베이션 문제가 아니고 SK 그룹 내에서 최태원 회장이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구광모 회장을 만나서 빨리 예를 들면 정영진 부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합의를, 그 야구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듯이 전격적으로 좀 회동을 해갖고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데 뭐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SK가 그 종합화학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JP 모건이라고 하는데 49%를 매각을 해서 조인트벤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SK는 경영권을 보유하고 인수기업은 전략자 투자자 SI 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저우시의 우수 투자 기업이라는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충북 증평, 그다음에 창저우시, 폴란드 실롱스크주 해갖고 분리막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분리막 생산 능력이 지금 현재 8억 7천만 제곱미터인가요?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 올해 말이 되면 13억 7천만 제곱미터가 되고 2023년에는 18억 7천만 제곱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뭐 자회사 상장,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배터리만 분리해서 SK 그룹처럼 상장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부에서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지금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돈은 저기 하이닉스를 통해서 많이 번 것이 있는데 이거를 부당으로 지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뭐 SK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일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넘기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 중이긴 한데, 뭐 경쟁사한테 사실 지분을 좀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차라리 경쟁사를 중국 기업들로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중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다면, 또 최태원 회장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구광모 회장하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끌면서 조건 같은 걸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좀 강력한 압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이 현대코나 때문에 현대자동차 협상을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어찌됐든 협상이 앞으로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빨리 급물살을 타고 빨리 정리가 돼야죠. 그래야 SK이노베이션이 이 엄청나게 커지는, 지금 뭐 수주 금액만 100조라고 하는데 앞으로 1, 2년 내에 또 100조를 또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럼 지금 뭐 1조, 2조가 지금 문제입니까?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다시 한번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레벨업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SK이노베이션한테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조선일보에서 좀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김봉진 의장과 아내 설보미 씨, 아내의 실명 이름까지 나왔네요.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진짜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할까? 그래서 배민 창업자도 가입한 기빙 플래지를 들여다보니 2009년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억만장자들을 초대해 비공식 만찬을 열었다는 소식으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다. 록펠러 가문의 장손 데이비드 록펠러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 당시 뉴욕시장 마이크 블룸버그와 오프라 윈프리, CNN 창립자 테드 터너 등이 참석했는데, 이 저녁 식사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의 상당액을 기부하는 이로 서약하는 캠페인 The Giving Pledge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한국인 최초로 가입자가 되면서 게이츠와 버핏이 함께 설립한 기빙 플래지가 주목을 받았다. 기빙 플래지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해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부 클럽이다. 그래서 2010년 40명으로 출발해 2021년 현재 25개국 219명이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연령대도 30대부터 90대가 다양하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36살, 그 다음에 더스틴 모스코츠비 36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트맥스의 창업자로 영국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벤 델러 36살 등이 대표적인 30대 가입자고요. 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와 전처인 소설가 맥킨지 스콧도 2019년 이혼 이후 기빙 플래지에 동참했고요. 위자료로 350달러어치 아마존 주식을 받은 스콧은 지난해만 6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미국 고액 기부자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스타워즈의 조지 루커스,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기부 서약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빙 플래지를 향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래요. 서약 이후 이행 과정은 제대로 점검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는 기업자들이 얼마나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 사망한 10명의 재산을 추적했는데 이 중 단 2명만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뒤 각종 세금과 빚을 정리하고 나면 실제 기부액은 재산의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들이 불어나는 재산만큼 실제 기부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 등 고액 기부자 50인의 총 기부액은 27조 7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56% 증가했다. 2020년에 그랬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국내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나 김봉지 의장처럼 거액 기부자 사례도 흔치 않은 수준이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김봉진 의장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거액 기부자가 국내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한국 기업가의 탐욕보다 세금 폭탄 같은 기부 환경률이 크다 이랬죠. 우리나라는 기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도 많은 게, 예전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데 기부하겠다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 기부받은 데서 그 돈을 쓰다가 좀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같은 그 대학교를 위해서 쓰는데 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부했으면 딱 기숙사만을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돈을 갖고 도서관을 지면 그게 공금 횡령이 돼서 뭐 대학 총장이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 대학교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어떤 기업가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갖고 국가하고 소송전하고 있는 뭐 그런 신문 기사도 읽고 그랬는데 뭔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정말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훨씬 더 갖춰지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비난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우리 탁구장에서 탁구 치다가 뭔가 서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금 뭐 다툰 일이 있어서 저는 뭐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얼떨결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금 뭐 이렇게 어르신들 다투는데 조금 참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뭐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뭐 각자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대편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SK이노베이션 빨리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금 뭐 합의하고 배상금이냐 보상금이냐 하여튼 합의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